먼저 지수함수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y는 ax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수 이렇게 지수꼴로 나타내는 거. 여기서 이 x는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예요. 우리가 이 지수 배웠을 때 다시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밑을 어떻게 했어요? 밑을 양수로 축소시키는 과정을 했죠. 그리고 지수는요. 자연수에서 몇 번 곱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수 단위로 확장시키는 것까지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우와, 햇빛 비치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만약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집에서 점찍기 놀이 해보세요. 마이너스 2의 x 제곱해보면 홀수일 때는 음수니까 음의 영역에 찍히고 짝수를 넣게 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양수에 찍히겠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찍히겠죠. 그럼 지수함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1은 왜 안 될까요? 네, 똑같아서 1을 100번 곱하든 1000번 곱하든 10,000번 곱하든 다 상수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함수를 살펴보고 이 네 가지 특성을 발견해 볼 건데요. 먼저 y는 ex라는 함수는 이 검은색 실선입니다. 검은색 실선처럼 나타내져요. y는 3x라는 것은 이 빨간색 선처럼 나타집니다. 이 두 가지 함수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먼저 첫 번째, 증가감소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이 두 개의 함수는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증가하고 있죠. 오른쪽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모든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죠. 항상. 근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색인다. 칠판 나밖에 안 쓰다 보네. 셀프로 지우고 있죠? 어우, 씨, 안 지워져. 자, 증가의 정의를 살펴볼 겁니다. 칠판 담당 누구지? 혜원 씨. 은어 먹을래? 참외 먹을래? 깜빡했어? 괜찮아. 아이고, 팔 빠질 뻔했다. 자, 증가의 정의는요. 자, 임의란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임의의 모든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네.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의의. 자꾸 한글로 쓰니까. 실수지. 실수, x1, x2에 대하여. 자, x1과 x2의 크기 비교를 할 건데요. x1과 x2의 크기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다고 칩시다. 그거일 때, 그거에 따른 함수 값은요, 그 결과값, 함수 값은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를 증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의란 말은요, 모든이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every, all,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all, every, 그렇죠? 모든이랑 의미라는 말이 똑같은데 왜 굳이 구별을 한다고 하시면 임의라는 거는 좀 불특정하게 딱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이렇게 뽑을 거야. 그러니까 보면 자 여기 실수 x축이 있잖아요. x축에서 숫자 아무거나 두 개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착착 뽑았을 때 자, 봐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작은 숫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큰 숫자일 거 아니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 거 이렇게 크기 비교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결과가 더 크잖아요.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두 점 잡아도. 그게 바로 이거의 정의예요. 증가의 정의.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증가하는 거죠. 감소의 정의는 어떨까요? 감소의 정의는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똑같아요. x1과 x2가 이거일 때 fx1과 fx2를 비교를 해볼 건데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바뀝니다. 반대로 달라져요. 감소는. 그렇다는 건 나중에 대칭 이동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바뀐다는 거. 자, 두 번째 치역. 치역이 뭐죠? 함수값이죠. 네, 그렇습니다. 함수값입니다. 치역은 함수값이에요. 공역이랑 치역은 다른 거죠. 공역 기억나시죠? 공역은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함수에서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이잖아요. 그 여기 보시면 그 치역의 범위는 y는 0보다 크다라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y값 치역값이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0이 될 수 없죠? 지수는 0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제곱을 해봐. 어떻게 해도
계산해도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근선이라는 개념이 다시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이 X의 음의 방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곡선이 점점 어느 한 직선에 다가가고 있죠. 다가가고 있는데 결코 만나진 않아요. 계속 다가가고 있을 뿐이지. 결코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근선이라는 개념이었어요. X축. 그래서 Y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까지. X축이다, 정근선. 그 다음 네 번째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정점이라는 개념인데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점이 뭐냐면요. 미체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체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점이 바로 0,1입니다. 자, 보세요. Y는 2x, Y는 3x. 0을 넣게 되면, X에 0을 넣게 되면 항상 Y 값이 얼마죠? 1이잖아요. Y는 4x에서도 0을 넣으면 1이잖아요. Y는 100x는요. 1이잖아요. 1000x, 1000x 그만할게요. 그쵸? 항상 고정된 점 하나 가지겠죠. 그것이 바로 정점인데 이 정점의 특징은 이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뭐 그래프의 대소관계. 먼저 이 정의역의 양수 부분만 볼 겁니다. 양수 부분만 보시면 자, Y는 EX에 숫자 대입하기 놀이를 할 건데 여기에 1을 집어넣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EX의 결과가 클까요? 3X의 결과가 클까요? 당연히 3X가 크겠죠? 3이니까요. 2를 넣게 되면요. EX가 클까요? 3X가 클까요? 당연히 그 3X가 크죠. 9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빨간색 그래프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게 보이십니까? 더 등산길로 따지면 엄청 오르기 힘든 길이죠. 아주 그냥. 이 검은색 등산길보다. 더 가파르잖아요. 점점 그럼 이 미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가파른 정도는 Y축에 가까이 붙게 됩니다. 점점. 생각을 해보세요. Y는 100X의 값을 구한다고 칩시다. X는 1일 때 Y 값은 얼마? 100이죠. X 값이 1일 때 Y 값은 100 저기 찍힌다고요. 쫓고 지나가. 100 값은 찍을 수도 없어.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꺼도 되죠. 그래서 점점 미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그래프는 점점 Y축에 붙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더라. 그 다음 자 음수일 때를 볼 겁니다. 음수일 때 X값이 음수일 때 이거는 표로 한번 볼까? 헷갈리니까 자 X값이 음수일 때 볼 겁니다. 그럴 때 2X의 값이랑 3X의 값을 한번 비교해보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2X의 값은 얼마겠니? 2분의 1이죠? 3X는요?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는요? 넣어봐요. 얼마지? 4분의 1. 이거는 자 크기 비교해보자. 둘 중에 뭐가 크니? 이게 크죠? 피자 반 조각 나눠 먹는 거 3명이서 나눠 먹고 2명이서 나눠 먹는 게 더 크잖아요. 이거는요? 4분의 1 크죠? 9명이서 나눈 것보다 4명이서 나눈 게 더 크잖아요. 피자 한 판을. 그럼 여기 더 크네. 여기 더 큰 값을 가지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검정색 선이 빨간색 선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 정점, 파란색 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바뀌네.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이게 바뀌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점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뀐다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함수에 관한 특징, 거의 특징 대부분은 살폈고요.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요.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정말 좀 신기한 이동이었죠. 2차원에 있는 이 선을 3차원으로 끄집어냈다가 다시 2차원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쫙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볼 건데 또 Y축 대칭 이동시켰다라는 것은 Y축이 기준이 되니까 Y값을 고정시키고 리플렉션 시키는 건데요. 리플렉션, 반사 대칭. 리플렉션이라 했어요, 내가. 거울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이 X값이 바뀌죠. Y축을 기준으로 리플렉션 시켰으니까 X값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X가 그럼 양에서 뭐로 바뀌겠니? 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시킨다는 것은 X값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Y는 A-X가 됩니다. 까지 되셨어요? 근데 Y는 A-X를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A분의 1의 X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밑이 어떠한 형태예요? A요? 애교 부린 건 아니고 A요? 어떠한 형태죠? 역수죠. 분수 형태라고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런 형태가 띄게 되죠.
그러한 형태일 때 함수는 증가 함수에서 어떻게 됐죠? 감소 함수로 바뀌었죠. 감소의 정의가 어땠지? 이게 감소였잖니? 어떠한 두 점을 잡아도 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이 두 개 중에 뭐 그치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겠죠?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숫자가 크잖니? 이 두 개를 딱딱 잡았을 때 그거에 따른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다 왼쪽에 있는 게 크잖아요. 함수값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다음 자 y는 ax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대칭 이동시킨다는 것은 x축을 고정을 하고 y값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ax 앞에 뭐가 붙습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y값이 변했다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내가 방금 x축 대칭 이동시키고 다시 y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다시 x값이 변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여기 둘 다 마이너스가 붙는 거 보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요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이 y는 ax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x축 대칭 이동시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보이시죠? 그 고1 때 했었잖아요. S축, Y축 대칭시키나 Y축, S축 대칭시키나 어쨌든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가질 거라는 걸요. 그렇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AX 이 그래프는요.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런 것도 정의를 통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칭 이동의 그래프는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르셔도 돼요. 점 다른 거 찾으면 돼서. 어쨌든 이걸 알아두시면 좀 그래프 그리는데 조금은 유용할 수 있다는 거. 이 그림 하나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되셨어요? 이게 바로 대칭 이동이었고 평행 이동 해보겠습니다.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선을 이렇게 이동시키기 평행 이동이잖아요. 이렇게 2차원상에서 이동. 평행 이동의 특징이 2차원상에서 일어나는 이동이에요. 단 이거의 모양은 어떻고? 변하지 않고. 모양이 변하면 안 돼. 이거 회전이지. 모양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게 평행 이동인데 평행 이동을 어떻게 시키냐면 일단 모양이 불변하는 거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뭐의 모양이 불변해? 그래프의 모양이 불변해야 된다고. 밑이 결정합니다. 밑이. 평행 이동은 밑이 결정합니다. 지수의 밑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먼저 첫 번째 설명으로 점을 먼저 이동시킵니다. 그래프 전체를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요. 점 하나를 잡고 점을 먼저 이동시키세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ex라는 그래프를 죄송한데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진짜 지워도 되죠? y는 ex라는 그래프에서 항상 그 고정되지 않는 점 0,1이죠. 이거를 내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킬 겁니다.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1칸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2, 뭐? 2가 되겠죠. 점의 이동은 그대로 더하시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 자 여기 1을 넣으면 얼마지? 뭐 EX에 1, 뭐예요? 2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시키면 뭐가 됩니까? 3,3이 되죠. 그렇게 구한 이 두 개의 점을 팍팍 찍어요. 팍팍. 그리고 이으면 돼요. 그대로 모양 불변. 그럼 평행이동 완료시킨 거예요. 되셨죠? 다만 정근선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y는 ex에서의 정근선은 x축이었죠. 근데 y축으로 지금 몇 칸 이동했지? 위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정근선도 한 칸 이동하겠죠. 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렇다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y는 ex라는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요 식을 가지고 이동을 시킬 건데 도형의 이동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형 y-1은 2의 x 마이너스 2는 2의 x-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형 이동처럼 우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게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여기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가지고 y는 2x-1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쓸 겁니다. 아시겠죠? 뭐야? 잠깐만. 이거.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아시겠죠? 도형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은 여기 두기 불편하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자, y는 ex라는 녀석은 y는 2의 ex-4로 평행이동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답이 적혀 있죠? 안 돼요. 왜냐면 자, ex-4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ex-4는 2랑 x-2로 인수분해가 되죠. ex-4는요. 그러면 2의 제곱은 뭐예요? 4죠. 4. 그러면 이거의 밑이 뭐가 돼요? 4가 되고 x-2가 되잖아요. 아,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지금 밑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밑이 다른 평행이동 자체가 안 됩니다. 다른 함수인 거예요. 아, 얘랑은 사는 데가 다른 거예요. 얘는 서울 사람, 얘는 막 부산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이 아예 출신 지역이 다른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밑이 다르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자, 그럼 만약에 여기 ES 앞에 여기 앞에 개수가 있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는 3이라는 걸 쓸 때 여기에 지수가 생략됐죠. 뭐가 생략됐죠? 1이라는 게 생략이 됐습니다. 되셨어요? 여기 1이라는 것을 3의 로그의 2의 2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럼 3의 로그 2의 2를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우리는 지수 배웠을 때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로그의 진수 부분을 체인지할 수 있었죠. 그걸 통하여서 여기 있는 3은 2의 로그 2의 3이라고 바꿔주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지수의 이 밑이랑 여기 있는 밑 2가 똑같은 게 보이십니까? 그럼 요거는 마찬가지로 지수의 덧셈으로 바꿔져 있었죠. 로그 2의 3 플러스 x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x축 방향을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다?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아, 지수 앞에 개수가 있으면 이걸 로그 x축 평행이동 시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거랑 관련된 문제는 교과서 어디 있냐면요. 자, 교과서 펴볼까요? 교과서 45페이지 펴봐요. 교과서 45페이지. 45페이지 의사소통을 한번 봐봐요. 의사소통. 폈어요? 45페이지 의사소통. 교과서 45페이지 의사소통을 보시면 희경이와 배중이가 이상한 로미오와 줄리엣 놀이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희경이가 적당히 평행이동 시키면 이거랑 같아질 거라고 묻고 있죠. 배중이한테. 과연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거 제가 알려드린 2번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네,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지. 자, 이것만 빨리 보고 이제 끝내자. 지수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기.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교과서 43페이지 문제 3번 보이시죠? 43페이지 펴봐요. 교과서 43페이지. 문제 3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3번은 놀랍게도 그래프까지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안 그리시면 안 돼요. 그래프까지 그려주세요. 자, 먼저 빨리 그리는 방법 첫 번째, 정점을 찾아야 됩니다. 밑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고정된 점, 그 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 거냐면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을 겁니다. 이게 x좌표예요. 콤마 그때 y값 이렇게 괄호를 칠 건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y는 2의 1-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것의 정점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먼저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을 거예요. 자, 이 지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겠니? 얼마가 돼야 될까? 이 지수가 0이 되려면 1이 돼야겠죠? 잘했어요. 그러면 정점 1, 그때 y값은 4죠. 왜? 2의 0제곱은 1이니까요. 그럼 하는 게 점을 찾은 거예요. 1,4. 그 다음 두 번째 정근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근상 어떻게 찾을 거냐면 빠르게 지수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거 제가 안 썼어요. 뭐 잘린 것 같은데? 지수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그럼 이 지수 파트를 제외해 주세요. 그러면 y는 얼마가 되죠? y는 3이 되죠. 3. 그쵸? 그럼 정근선이 y는 3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찾았어요. 마지막 한 개는 한 점을 또 찾으세요.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돼요. 나는 0을 대입할게요. 0 대입하면 y값은 얼마예요? 5죠. 그쵸? 0 대입하면 이건 2니까 2 더하기 3은 5잖아요. 그러면 정점 1,4, 정근선 y는 3, 모양 찾는 거 0,5 해가지고 1,4 찍으시고 0,5 찍으시고 이렇게 감소한 형태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내가 모양이라고 적은 게 뭐냐면은 이게 평행이동 되기 전에 원래 그 모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y는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어째 x축 평행이동 시킨 y축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모양을 생각하면 이거는 무슨 감소하는 형태죠. 감소하는 형태.
감소하는 형태니까 정점을 찍으시고 이렇게 감소하도록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방법대로 한 점 찾으셔서 빠르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듯 모양도 생각하고 한 점도 생각하면 그렇게 실수할 일이 좀 적어집니다. 어쨌든 뭐 한 점 찾아서 그렇게 대입해서 그려도 돼요. 정근선 잘 고려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그리는 연습을 43페이지 문제 3번을 통해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3번만 보고 끝낼게요. 자, y는 a 곱하기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지수함수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먼저 모양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봅시다. 모양은 먼저 a의 부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죠? 이 a 앞에 있는 부호, 여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a 옆에 있는 부호. 그 다음에 b가 1보다 큰지, 분수가 아닌 경우, 그 다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는 분수인 경우에 따라 모양이 결정되겠죠. 그 다음 평행이동은 여기 a 앞에 있는 이 절대치, x축 방향을 결정합니다. 로그 값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c, x축 평행이동이고 d도 y축 평행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참고 자료를 들어가시면 그 그래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봐볼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먼저 내가 a의 값을 점점 밑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도 지금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만약 밑의 값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1이 되면 어떻게 되고? 1이 되면 그냥 상수함수고 더 작아지면 감소함수 형태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집에 가서 B는요. 이거는 또 렉 먹었어. 전 시간 잘 됐었는데 또 안 먹네.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은 S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관찰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한번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올려드렸으니까 지금은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나중에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교과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41페이지 펴볼까요? 다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시네. 아유, 졸리지 졸려. 자, 41페이지 지수함수 모두 고르라 했죠. 밑에 1번 문제 골라볼까요? 몇 개지? 3개. 뭐뭐뭐? 1번, 2번, 3번 잘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문제 2번 그리라고 했죠. 그리세요. 예제 1번 보시면서 그리면 되지 뭐. 43페이지 문제 3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프 꼭 그려보세요. 정근선 치역까지 다 구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알려줄 건대로. 자, 넘깁니다. 오늘은 문제 3번부터 하시면 돼요. 44페이지 문제 4번 어떻게 하시냐면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수 비교하라고 했는데 밑의 값을 통일시키면 되겠습니다. 밑을 뭐 2로 통일시키든지 3분의 1로 통일시키든지 뭐 5분의 1로 하든지 잘 찾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문제 5번은요. 예제 4번 보시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문제 5번은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그리지 말라고? 그래프 그리지 말라고요. 문제 5번. 문제 5번은 이 두 개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x에 대한 조건제시법을 다음과 같이 줬다고 합시다. a, b는 실수인데 자,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범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f가 증가한다면 fa의 값은 반드시 무슨 값을 가지게 되냐면 반드시 증가한다면 f가 최소가 되고요. 최소값을 가지고요. fb는 뭐가 됩니까?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가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수학 2 시간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되시게 될 거예요. 지금 미리 좀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f가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fa는 뭐가 되고? 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소하니까. 감소한다는 것은 이 부동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죠. 감소한다면 이 f의 제일 작은 값이 큰 값이 되고 제일 여기 정리역에서 제일 큰 값이 그 결과가 제일 작게 되더라. 최소값이 된다. 이러한 거를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형태, 이러한 개념은요, 나중에 여러분 또 과제가 있는데 자유롭게 하실 분들은 하세요. 참고자료 제가 올려준 그 문제 프린트 파일 있죠.
지수함수 부분 여러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는데 못 풀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 문제 중에 미리 프리뷰를 해드리자면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2x의 최대치수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최대치수 찾는 문제에 있어서 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쓰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증가감소 이 개념이 쓰이니까 그때 가서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5번은 그림 그리지 마세요. 네, 안 그리고 판단하고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럼 45페이지 문제 5개 보이시죠? 네, 이거랑 의사소통까지 오늘 하시면 되겠어요. 네, 끝. 하세요.